또르꾸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우선 스틱이 필요하고요. 바늘은 테피스트리 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끝이 뭉뚱해서 오를 뜯지 않는 바늘이어야 해요. 22호, 18호에서 22호 사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린넨사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실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다양한 실로 한번 만들어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스틱을 손의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늘에 끼워준 다음에 실의 끝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대주시고요. 실은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끝에 실에 안쪽으로 이렇게 오게 한 바퀴를 감아 주셔야 돼요. 이때 이 실을 여러분 이 밑에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잡으시면 조금 더 편해요. 하고 얘를 다시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때 얘를 너무 얘를 이렇게 막 꽉 당겨서 막 힘있게 처음엔 저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을 주시면 바늘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낙낙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늘을 바로 보이는 방향 그대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살짝 돌려서 이쪽을 걸고요. 다시 얘를 걸어서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바늘이 테피스트리 바늘이 아닌 그냥 일반 바늘을 사용하시면 오를 자꾸 뜯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스틱을 돌려주시면 처음 시작점이 나오죠? 이 끝에 실이 있는 이 실을 여러분 꼭 잡은 상태에서 안 잡으면 딸려가요. 잡은 상태에서 이 시작점이 나온 그 아이한테 그대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바퀴가 다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무 쉬워요. 자, 이 방금 나온 실이 이 아이한테 깔려 있잖아요. 이 방금 나온 실의 옆에 같이 나와 있는 애가 항상 이제부터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나와 있는 애를 이렇게 따라가서 바늘을 넣어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넣어주시고, 자, 옆에 또 실 한 가닥이 보이죠? 이 아이를 쭉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따라가시고 다시 이 꼬다리는 이쪽으로 보내놓고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보내놓고 하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잘 보이는. 그리고 이 옆에 짝꿍, 얘 옆에 요 먼저 가 있는 아이, 먼저 지나간 실을 따라가면서 실을 껴주시면 돼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길어진 것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시 그 아이 따라서 대신 얘를 여기서 이 옆에 나왔는데 얘를 실이 이 올에 이렇게 꼬이게 막 넣는 것보다는 오라고 나란하게 가도록 하시는 게 나중에 매듭이 예뻐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그대로 그 옆에 올이 먼저 지나간 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 주세요. 너무 쉽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올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한 올이었던 애가 두 올이 되고 세 올이 되고 이럴 거예요. 이 올이 세 올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따라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두 올이 다 완성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두 올, 두 올, 두 올, 두 올 돼야 두 바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바퀴를 돌려서 이게 세 올이, 전체적으로 다 세 올이 될 때까지 길을 계속 앞에 먼저 간 실을 따라서 먼저 간 실의 옆에다가 나란하게 실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때 올을 뜯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올을 뜯으면 좀 안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된 것 같지만 요때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얘는 세 올이지만 여기는 두 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바퀴가 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세올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럼 된 거예요. 그대로 빼주셔서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두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끝을 딱 잘라서 없앤 다음에 얘를 동글동글동글 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만들면 사방의 모양이 똑같아지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지막 끝이 가운데로 나오는 거에 신경 안. 이렇게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중간에 한 1cm 정도를 떼고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매듭을 잘 잡아주고, 이때 매듭을 꽉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얘가 찌그러져요. 이렇게 하고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넣어준 다음에 한번 꺼주고 나서 시작점 여기 시작점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옆에 먼저 간 길 따라서 쭉쭉 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얘가 헐렁한 것 같지만 하시다 보면 얘가 세 겹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점 짱짱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딱 짱짱하게 시작하시면 바늘도 잘 안 지나가고 오히려 매듭이 볼륨감이 없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짱짱한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반대편에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 길이를 조금 잘못 조절해서 한 바퀴가 덜 돌아가긴 했는데 여러분 한 60cm 정도 잘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늘리 기법은 어렵진 않은데 조금 지루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실을 그냥 이쪽 반대편은 자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 끝을 한 조금 여유분 살짝 한 5cm 정도 두시고요. 그 샘플리체 매듭을 한 8번 정도 하세요. 이때 매듭이 위치가 막 똑고르게 8개가 나란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불규칙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만 않게. 그리고 너무 매듭을 꽉 당기면 여러분들 너무 작아진다는 거 제가 다른 납배 디자인 할 때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매듭을 너무, 처음엔 저도 꽉꽉 조였었는데 리타쌤 수업을 들으니까 이렇게 너무 꽉 조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도 덜 아프고. 이렇게 이게 매듭이 너무 꽉 안 조여져야 얘가 볼록볼록하니 예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손동작을 이렇게 연습을 해버릇해서 이게 좀 편해서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셔서 위치만 얘네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몇 개요? 둘, 넷, 여섯, 7개네요. 한 번 더. 이거는 8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디자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매듭수를 조금 줄이면 링이 작아지는 거고,
매듭수를 늘리면 링이 커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8번을 한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 이거보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얘 밑이 여기에서 묶여야 되니까 이 고리 묶기예요. 이렇게 고리 묶는 거. 그러니까 일반 실로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 묶잖아요. 이렇게 고리 묶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계속 반복할 거라. 자, 이 매듭의 끝점과 시작점을 같이 잡아주시고, 저는 이 긴 쪽 실이에요. 긴 실을 이용해서 캐스톤처럼 이렇게, 그럼 내내 그 고리 묶기가 되는 거거든요. 캐스톤처럼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럼 위치 조절하기도 좀 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매듭이 끝나는 점과 시작점에서 고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고리로. 매듭 안 깔려갔죠? 그래서 여기는 좀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8개를 매듭을 8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시작점, 매듭의 시작점과 끝점을 또 같이 모아 잡으세요. 모아 잡으시고 캐스트원을 또 긴 실로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얘한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캐스트원 스티치 할 때처럼 이렇게 걸어서 얘한테 2개를 한꺼번에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주셔야 돼요. 다시 또 8번. 8번 묶은 다음에 다시 또 얘를 다 같이 이렇게 매듭 시작점에 모아서 다 같이 잡으세요. 또 마찬가지로 캐스트온 하듯이 하는데 얘를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서 고리로 이렇게 해서 위치가 여기 딱 3개가 만나는 점에서 같이, 그래야 얘가 이렇게 모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를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고 다시 한 1, 2cm 띄우고 이쪽에다 다시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면 그게 아넬리예요. 그거를 어떻게 엮냐에 따라서 디자인은 많이 바뀌겠죠. 지금은 포도송이 할 거라 저는 3개만 할 거랍니다. 이쪽 반대편 3개 마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양쪽에 3개를 하시고요. 포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여기 너무 길지 않게 하세요. 그럼 포도송이에서 막 훅 늘어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매듭 한 번 더 6개 아넬리 하실 거면 6개 뭐 8개 하신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끝에 이렇게 묶어 주시고 끝에 바짝 이렇게 풀림 방지 매듭 한번 바짝 주신 다음에 여기 딱 끊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포도 줄기를 위한 아넬리이기 때문에 고리는 3개만 했고요. 이 끝을 조금 더 매듭을 이렇게 꼬랑지를 좀 만들어 주고서 끊을 거예요. 포도 하나에 여러분들이 문의하셨던 매듭을 다 넣으려니까 좀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덕분에 포도가 더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뭔가 테크닉을 많이 넣고 많이 쪼물딱거릴수록 예뻐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든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매듭 방지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꼬다리실, 이 묶으려면은 길이가 필요해서 5cm 남기라고 한 거거든요. 매듭 방지를 한번 이렇게 매듭을 주신 다음에 바짝 주신 다음에 얘를 딱 끊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이렇게 좀 매듭을 쭉 끝까지 주세요. 그랑데 노도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실을 좀 적당하게, 저는 한 6, 70cm 정도로 잘랐는데 실을 적당하게 자르시고, 먼저 한쪽에 실을 한 5cm 정도 남기고 그랑데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나면 이 아이를 쌓아서 연속해서 4개 정도를 만들 거예요. 요건 근데 응용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뭐 3개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6개, 7개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그랑데 노도 모양이 나오는 거랍니다. 이렇게 2개의 매듭이 나란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4개를 연속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4개를 연속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1cm 정도를 띄우시고 4개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을 5cm 정도 떼고 잘라주세요. 그럼 양쪽에 여유감 실이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늘이 필요하세요. 자, 이 끝을 처리를 할 건데요. 요 매듭은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바짝 붙여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풀림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풀릴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서 바늘에 실을 끼우세요. 실을 끼우셔서 요 구멍 있죠? 요 4개의 매듭, 4개의 매듭을 다 관통해서 가운데로 관통을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이렇게 말린 건포도 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똑 바짝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매듭이 나온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